안녕하십니까. 영어대장 티처 킴입니다. 오늘은 명사절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명사절 뭐 배웠습니까? 대절 배웠죠. 대절.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대절 배웠고, 그쵸? 그리고 두 번째가 의문사절을 배웠죠. 의문사절. 의문사 다음에 주어 동사 나오는 거 배웠고요.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whether if절을 배울 겁니다. whether if절. 자, whether랑 if 다음에 주어 동사가 나와서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해석을 합니다. 원래 if는 뜻이 뭘로 여러분 알고 있어요? 뭐뭐 한다면이죠. 그런데 그거는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로 쓰일 때 if가 뭐뭐 한다면 조건이고, 근데 또 이 if가 부사절로 쓰일 때 뭐뭐 한다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보도 있는데,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가 차차 살펴볼 거고, 일단 if가 조건을 이끄는 부사절이죠. 부사절을 이끌 때는. 근데 명사절일 때는 if가 뭐뭐인지 아닌지예요. 뭐뭐인지 아닌지. 네, 그러면 이제 whether와 if를 둘 다 똑같이 어디든지 동일하게 쓸 수 있는가? 그게 또 아닙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차이가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이 if 주어 동사는 명사절로 쓰일 때 전치사 뒤에서는 쓰일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 if 주어 동사 이게요. 뒤에 or not이 쓰이면 괜찮은데 요 사이에 or not이 들어가면, if와 주어 사이에 or not이 들어가는 거는 쓰일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것은 제가 이렇게 문장을 해석하면서 차차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바로 본문 보시면 가주어가 나왔죠. 그리고 진주어가 to know입니다. 아는 것이 어렵다인데 enough가 붙었죠. 여러분, enough는요, 형용사나 부사를 꾸며줄 때는 이렇게 뒤에서 꾸며줍니다. 충분히 뭐뭐한, 충분히 뭐뭐하게. 그런데 명사를 꾸며줄 때는 이렇게 enough가 앞에서 꾸며줘요. 충분한 명사가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아는 것이 충분히 어렵대요. 그죠? 충분히 어렵습니다. 뭘 아는 것이? 예, 바로 이제 나오죠? 뭐뭐인지 아닌지. 그죠? If one is happy or unhappy now. 즉, 누군가가 행복한지 또는 행복하지 않은지 지금, 그쵸? 누군가가 행복한지 않은지 지금, 그것을 아는 것이 충분히 어렵다는 거죠. 아시겠죠? 뭐뭐인지 아닌지, 행복한지 안 행복한지를 아는 것이 어렵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어요? 예, it is를 또 안 쓴 거죠. It is still harder죠. still은 얘는 뭐예요? 얘는 비교급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비교급 강조. 비교급 강조하는 거 여러분 제가 너무 많이 반복해서 좀 짜증날 수도 있지만 한 번만 더 쓸게요. 뭐 있죠? much 있죠. 그리고 far,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still, 그리고 a lot, 그죠? 그리고 even. 이렇게 5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ever도 있습니다. 여러분, ever를 모르시더라고. ever 쓰려고 제가 이거 다시 한번 쓴 거예요. 자, 훨씬 더 어렵대요. 그쵸? 또 진주어가 to compare이죠? compare는 무슨 뜻입니까? 비교하다죠. 예, 이것도 조금만 제가 여기다 적어드릴게요. 좀 지워드리고. compare 다음에, 그쵸? compare 다음에, 이거는 완벽한 건 아니에요. compare 다음에 A with B가 나올 때, with B가 나올 때는 비교하다예요. 비교하다. 그런데 이 compare 다음에 A to B가 나오면 비유하다예요. 그런데 compare A to B도 비교하다로 쓰이기도 합니다. 예. 이게 이제 그 셰익스피어의 그 소네트 읽어보면은 Shall I compare thee to a summer's day라는 그 구절이 있어요. 아, 제가 이거를 아직까지 영문과 때 배웠던 건데, compare thee, thie는 you죠? 예, to a summer's day예요. 내가 당신을 여름날에 비유해도 될까요? 그죠? compare A to B, 비유예요. 그래서 compare A to B와 compare A with B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 현대 영어에서는 뭐 거의 다 비교하다로 둘 다 사용됩니다. 근데 이 비유도 있다는 거, 그럴 땐 주로 to를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 뭐 문장에서는 관계없는 내용인데 그냥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상대적인 행복, 그죠? 아, relative가 상대적인이 아니라 어떤 그 상대적인이죠. 예, 상대적인이 될 수 있죠. 관계적인도 될 수 있겠고, 뭐 여러 가지가
뜻이 될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상대적인입니다. 상대적인 행복이나 불행을 비교하는 거. 그렇죠? 누구의? of different times죠. 다른 시간대의. 누구의 다른 시간대? 어떤 사람의 삶의 다른 시간대의 행복이나 불행을, 그죠? 상대적인 그런 것을 비교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렵죠. 누군가의 인생에서 10대와 20대와 30대가 있다고 친다면, 근데 이제 그게 참 상대적인 거죠. 누군가의 인생의 그 각각의 시대에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5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45번은요,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한번 해석을 해보시고 그런 다음에 저의 해석이랑 좀 비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정도 구조를 제대로 파악을 할 수 있으시면 여러분들은 진짜 최고예요. 그런데 쉽지 않을걸요. 한번 보겠습니다. 자, apart from이에요. apart from은 전치사죠. 뭐뭇을 제외하고, 뭐뭇을 논외로 하고, 뭐 이런 뜻이죠. 자, 뭘 논외로 하고 제외합니까? The mere technical point죠. 자, mere technical point인데 mere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C.S. 루이스가 쓴 책의 제목이, 영문 제목이 뭐예요? Mere Christianity죠. 그거를 이제 순전한 기독교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래서 mere가 순전한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뭐뭇에 불과한, 그죠? 뭐뭇에 불과한, 그 정도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포인트, 어떤 이 점, 기술적인 요점, 그죠? 기술적인 점에 불과한 것들은 제외하고 정도로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대신하는데 그 다음에 대신 동격의 대시입니다. 동격의 대신데 그 동격의 대세 안을 보니까 여러분 안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일단 밑줄 한번 쳐볼까요? 대절 안에 있는 요소들을 파악을 해야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밑줄을 쳐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절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자, 대절 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가주어 또 보이시죠? 그리고 진주어로 to say가 나왔어요. 그리고 to say의 목적어로서 뭐뭐인지 아닌지의 if절이 온 겁니다. 명사절이. 자, 때때로 어렵대요. 뭐 하는 것이? 말을 하는 것이 어려운 거죠. 그쵸? 예, 뭐를 말하는 겁니까? 뭐뭐인지 아닌지죠. 바로 디모크라티컬이니까 민주주의적으로죠. 민주주의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그죠? 정부가 여전히 hold a majority죠. majority는 어떤 그 다수를 점하고 있는 거죠. 과반수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여전히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지 또는 그렇지 못한지를 말하는 것이 어렵죠.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으로 선출됐다고 하더라도 그 정부가 정말 그 국민의 그러한 이 다수의 이 머저리티의 그 지지를 갖다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여전히, 그죠? 여전히 그럴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말하기가 어렵죠. 그쵸? 초반에는 다들 이제 대통령 같은 거를, 대통령을 뽑아도 그 지지율이 높다가 점점 내려가잖아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레임덕이 와서, 그쵸? 뭐 별로 힘도 없어지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근데 유독 요즘 대통령은 그래도 40%를 유지하는 게 참 신기해요. 예, 오늘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니까 아무튼 이제 그렇게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지 여전히 아닌지, 그쵸? 민주주의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 때로 어렵다라는 그 이 기술적인 관점에 불과한 것은 제외하고, 그죠? 예. 이 테크니컬 기술적인 그것을 제외하고 이제 주절이 나오는 거죠. 되어 이제 있다죠. 뭐가 있어요? glaring fact가 있어요. 자, glaring은 뭡니까? 이게 확연한이에요. 확연한. 진짜 확 보이는 거. 확연한 사실이 있다. 어떤 사실입니까? 자, 또 동격의 대시죠. 그래서 이 대절 안에를 또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dictatorship may have the support of majority가 이제 이 동격의 대절을 받는 거죠. 자,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딕테이터십은 뭐예요? 이게 독재 정부죠. 예, 아까 전에는 민주주의적으로 선출된 정부인데 독재 정부죠. 독재 정부.
독재 정부가 may have the support of a majority죠. 다수의 지지를 가질 수 있다라는 그러한 확연한 사실. 그렇죠? 예, 다수의 지지를 가질 수도 있다라는 그 분명한 사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일단 끊고 생각을 해보면 무슨 말이에요? 민주주의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 어렵죠. 쉽지 않아요. 예, 그거는 이제 그러한 기술적인 관점은 좀 잠깐 제외를 해두고 독재 정부가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건 비극이잖아요. 그죠? 독재 정부가 다수의 지지를 받으면 안 되죠. 근데 독재 정부가 다수의 지지를 받을 수도 있는 그 확연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그죠? 예, 그리고 나서 end가 나왔습니다. end가 나오고 또 문장이 나오는데 any definition, 어떤 정의라도 뭐에 대한? 정부에 대한 어떤 정의라도. 근데 그 정의가 뭐예요? 뒤에 형용사절로 꾸며주죠. That will not enable us to distinguish democracy from dictatorship. 자, 정부에 대한 어떤 정의인데 어떤 정의입니까? enable 목적어 투부정사죠. 근데 낫이 붙었죠. 우리로 하여금 enable 뭐뭐 하게 하다죠. 뭐 하게 해요? distinguish A from B예요. A와 B를 구분하다입니다. 이 민주주의와 그리고 독재주의, 독재 정부를 우리로 하여금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이죠. 낫이니까.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정부에 대한 어떤 정의라도 어떻다? is worse. 더 나쁘대요. 뭐보다?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쓸모없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분명히 독재 정권인데 근데 마치 민주주의처럼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민주주의와 독재 정권을 구분하지 못하게 하는 이 정권 또는 정부에 대한 어떤 정의도 그거는 완전히 나쁜 거다. 쓸모없는 것조차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어렵죠? 45분 어렵습니다. 근데 티처킴이 설명을 못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은 좀 저도 잘 이제 분명하게 들어오진 않아도 구조는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46번까지만 합니다. 자, in the wake of죠. in the wake of는요. 뭐뭇의 뒤이어입니다. 그래서 애프터예요. 그냥 쉽게. 애프터. 그죠? 기술의 진보에 뒤이어서 기술 진보 이후에 뭐에 있어서의 기술 진보입니까? in medicine이죠. 메디슨은 약도 될 수 있지만 의학이 될 수 있죠. 의학에 있어서의 기술의 진보에 뒤이어서 히링 디베이트예요. 히링 디베이트가 뭘 것 같아요? 뜻이? 히트가 열이잖아. 열. 그러니까 열띤 논쟁이죠. 한국말로. 그죠? 열이 나는 논쟁이 될 수 있겠고 열띤 논쟁이 is taking place. 발생하고 있다. 어디에서? in hospital. 병원에서 그리고 nursing home. 바로 양로원이나 요양소 같은 거를 널싱홈이라고 그러죠. 예. 근데 어디에 있는 across the country 이 나라 전역에 있는 바로 그 병원과 양로원에서 이 열띤 논쟁이 is taking place 발생하고 있죠. 그 다음에 over가 왔네요. over. 이 over whether 자 over 다음에 지금 전치사죠. 이거 전치사. 예, 여러분 전치사 over 나왔는데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over 같은 전치사 뒤에는 이 whether절만 나올 수 있지 if절은 못 와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위에도 잠깐 보시면은 이 or not 있죠. or not이 뒤에 쓰는 거는 괜찮은데 이렇게 if 다음에 or not이 쓰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요 두 가지 여러분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근데 한국에 있던 문법책은 if 다음에 이렇게 or not이 뒤에도 못 쓰인다라고 말하는 문법책들이 있어요. 옛날 문법책들. 근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 뒤에는 써도 돼요. if는. whether는 둘 다 돼요. 뒤에 써도 되고 앞에 써도 되는데 if는요. 이렇게 앞에만 안 돼요. 요것만. 뒤에는 써도 됩니다. 자, 다시 밑으로 내려오셔서 이 over나 전치사니까 이 다음에는 if는 못 와요. whether절만 옵니다. 자, whether절 보시면은 paramount 꼴이죠. paramount가 뭐예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최고입니다. 최고. 그래서 슈프림이랑 거의 비슷한 뜻입니다. 슈프림. 자, 바로 가장 중요한 목표. 뭐에? 의학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뭐예요? 생존인지 아니면 삶의 질인지에 대한 나라예요? 에 대한 열띤 논쟁이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전치사 플러스 이 명사절 요게요. 지금 수식해주고 있는 내용이 좀 떨어져 있죠, 이렇게. 그쵸? 예, 컨트롤을 꾸며주면 말이 안 되잖아. 그죠? 최고의 의학의 최고의 목표가 생존인지 삶의 질인지의 나라.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생존인지 삶의 질인지에 관한 열띤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병원과 양로원에서 이 나라 전역에. 되셨죠? 예,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에게 댓글로 그리고 페이스북에 뭐 메시지나 이런 것들로 저에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해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날 은혜로운 예배 되시길 바라요. 감사합니다.